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모르겠다? 오늘 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를 여러 개를 풀어봐야지 말소 기준 권리 찾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사례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뭐가 말소 기준 권리? 자, 그 다음에 배워볼 내용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배우시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이 3개나 쳐 있죠.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견면에 처음 공부해 보시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처음 들어봤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오늘 성공한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모르겠다? 오늘 망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근데 이 인터넷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시 돌려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린 거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일단 말로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매를 진행하는 법을 민사집행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민사집행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낙찰되게 되면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매가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다 소멸시켜버리면 좀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권리를 일찍 설정했고 쟤는 권리를 늦게 설정했는데 경매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소멸시켜버리면 좀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약간 우리가 말소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권리를 지정을 해줄 테니까 그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살려주고 그 권리보다 늦게 들어오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만들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봤을 때 4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그냥 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일반 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전에 잠깐 훑고 지나간 담보가등기라는 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는 거 어떠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라는 게 그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 등기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좀 줄여서 경매 기입 등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등기 또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이다.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어떤 권리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를 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권리들은 낙찰자한테 전부 다 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는 후순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권리들은 싹 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시면은 그 접수된 날짜 순으로 해서 권리들이 여러 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겁니까? 그 권리들을 갖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를 여러 개를 풀어봐야지 말소 기준 권리 찾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저랑 사례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4가지 권리가 위에 써있죠.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자, 그러면 사례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달에 이전 가등기가 가장 먼저 설정됐고요. 2002년 2월 달에 지역권, 2003년 3월 달에 근저당, 2004년 4월 달에 전세권, 2005년 5월 달에 가등기, 2006년 6월 달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열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위에 4가지 중에 가장 빠른 애를 찾으면 된다. 그럼 이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사례 1번은 사실적으로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2001년 1월 달에 설정된 이전 가등기가 가장 먼저 설정되긴 했으나 위에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가등기는 이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건 담보 가등기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 이전 가등기가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권리를 봐야 돼요. 2002년 2월 달에 설정된 지역권은 위에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죠. 말소 기준 권리 아니다.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걸 봐야 돼. 그 바로 밑에 써있는 2003년 3월 달에 근저당권은 위에 4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럼 이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이 3번째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의 의미는 그 권리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가 전부 다 소멸하는 게 말소 기준 권리의 의미다. 그러니까 근저당권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전세권, 그 밑에 있는 가등기, 그 밑에 있는 가처분은 전부 다 소멸하지만 그보다 먼저 들어온 이전 가등기와 지역권은 낙찰자한테 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건요, 말소 기준 권리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례 2번 한번 봐보면은 맨 처음에 설정된 건 가처분이긴 하지만 위에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가처분 말소 기준 권리 아니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걸 봐야 돼. 임차인은 위에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죠. 그럼 바로 밑에. 가압류는 위에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사례 2번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뭐다?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럼 가압류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다 보니 가압류 소멸, 밑에 있는 근저당권 소멸, 밑에 있는 임차인, 압류는 다 소멸하겠지만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가처분과 임차인 어떻게 된다? 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왔죠. 그런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들한테는 대항력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3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등기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찾는 연습만 한번 해볼 거예요. 사례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뭐가 말소 기준 권리? 그렇죠. 바로 세 번째로 설정된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이죠. 담보가등기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담보가등기 소멸, 밑에 있는 가압류 소멸, 밑에 있는 근저당권 두 개는 소멸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들어온 지상권과 환매 등기는 어떻게 된다? 인수 이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하실 때는요, 말소 기준 권리를 정하면 인수되는 권리가 어떤 건지, 소멸되는 권리가 어떤 건지를 바로 알아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았으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례 다시 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아까 전에 그게 왜 인수되는지 몰랐잖아요.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전이죠, 실전. 자,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 현황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열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뭐만 찾으면 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외환 신용카드 주식회사에서 설정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 권리부터 밑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이전 가등기와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사건이다? 인수가 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차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권리 분석하실 때 가장 첫 스타트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